안녕하세요. 상위 1% 투자병법 진행의 김나연입니다. 오늘 미중 무역 협상을 둘러싼 잡음이 발생하면서 시장이 요동쳤습니다. 초반에 중국의 고위급 협상단이 워싱턴에서 조기 귀국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시장이 불안감에 휩싸였는데요. 오후 들어서 해당 내용이 부정확하다는 백악관 대변인의 입장이 전해지면서 낙폭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오락가락하는 시장에서 어떠한 섹터를 공략해야 할지 우리 투자자분들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잠시 후 투자병법 강의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상위 1%만의 투자 비법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주식 실력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할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상한 김용덕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정말 글로벌 뉴스에 요동친 하루였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참 쉽지가 않아요. 그쵸. 네, 장이 이제 좀 어느 정도 빠지다 보니까 정권일만 하더라도 다시 좀 올라가 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에 섞인 또 양봉, 또 수급이 좀 개입되는 양봉이 또 나오면서 추가적인 뭐 큰 악재가 있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역시나 또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무역 그 협상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그런 어떤 충돌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뭐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의 입장이 사실 중요하겠죠. 백악관에서는 어차피 이제 중국 대표단과 만남을 갖기 때문에 최대한 아직 회담이 진행된 건 아니니까 좋은 성과를 또 어떻게든 만들어내려고 하는 걸로 보이는 것 같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한테 끌려가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담 자체가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섰다기보다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시 이제 대화가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중국이 예전처럼 미국한테 좀 끌려당기는 그런 회담이 되지 않겠다라는 이런 부분들의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쨌거나 오늘 양대 증시 모두 조정 마감을 해줬죠. 거래소가 특히나 조정이 많았는데 아무래도 산업군이 몰려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0.9% 정도의 조정 움직임이 나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다행히 약밥 수준이죠. 0.11% 정도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특이점이 좀 있어요. 거래소가 지수의 상승 움직임을 계속 주던 이 시기, 제가 온라인 무료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한테는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하단에 보시면은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가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도 주가가 계속 그 하루 정도를 빼고 양봉을 올려줬죠. 이때 개입된 이제 매수 주체가 연기금이 좀 연속 매수를 많이 해줬거든요. 한 2주가량 1,000억에서 3,000억을 계속 사주는 매매를 중간에서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기금의 연속 매수에 의한 상승력이 좀 강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요 최근 2주 타이밍에서는 연기금 매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뭐 많아봐야 한 900억 정도 수준에 대한 매매라고 볼 수가 있었고요. 전반적으로는 올라갈 때 매수를 해주던 어떤 기관 주체 중에 중장기 매매를 좀 위주로 담당하는 주체 매매가 없다 보니까 시장에서 적극적인 매수가 없는 거죠. 외국인이 뭐 적극적으로 살려고 하는 지금 분위기도 아니고 시장 자체가 불특정하기 때문에 나머지 기관 주체 뭐 투신권이건 금융권이건 은행권이건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설 시기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체들은 주로 매도 위주를 어차피 해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어제도 거래소가 양봉은 나왔는데 아쉬운 건 뭐냐면 일단 외국인 매수가 없었죠, 역시. 떨어지면서도 지금 보시면 2주 동안 외국인이 하루도 산 적이 없습니다. 중간 파동 최초 음봉 구역대에서 한번 사줬을 때 빼고는 그 뒤로는 양봉이 나건 음봉이 나건 다 외국인이 팔았다라는 거예요. 외국인은 우리 시장에서 거래소를 올릴 생각이 일단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나마 어제 이제 연기금이 다시 한 1,000억 정도 수준 이상의 매매를 좀 해주면서 양봉이 좀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했지만 역시나 글로벌 악재가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시장보다도 기술적 움직임이나 이런 부분보다도 더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기술적 움직임이 이렇게 바로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당연히 차트보다는 어떤 이슈가 나올 수 있는지, 좋은 이슈가 있는지 없는지가 시장에서는 중요한 거고요. 코스닥을 살펴보면은 코스닥은 오늘 낙폭이 좀 적죠? 네, 보시면 0.11% 정도여서 오히려 양봉이에요. 그죠? 보시는 것처럼 양봉 십자 형태로 마무리를 해줬는데 왜 코스닥은 그럼 덜 밀렸느냐? 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 매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외국인들이 얼마 사줬죠? 2천억 넘게 사줬습니다. 그러니까 8월 지금 6일 날짜에 우리 지수가 이번 연도 최저점을 찍는 시점에서 너무 빠지지 않았느냐라는 심리로 외국인이 한번 적극적인 매수에 나섰을 때 빼고는 매수가 거의 상승세도 역시나 없었는데 외국인이 이 정도의 매수를 해줬다는 얘기는 코스닥 시장이 한번 이제 조금은 반등이 650까지는 다시 도전을 해볼 수 있겠구나. 외국인이 연속 매주를 해줄 가능성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팔았지만 어제 많이 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코스닥에서는 자기네들이 어제 많이 샀으니까 팔긴 팔되 받쳐놓고 팔았지 시장가 매도를 외국인이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소는 외국인 매도 속에 밀릴 수 있어도 코스닥은 외국인 매도가 나왔어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상은 좋지 않습니다. 순수 거래소 코스닥 모두 개인만 사는 매수였어요. 개인만 사고 외국인 수치뿐만 아니라 기관이 모두 파는 매매를 사실 해줬다는 얘기죠. 파는 매매를 해준 움직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 부분을 우리가 놓고 좀 판단을 해본다라고 한다면은 당장 내일 시장이 반등이 나올 거라는 낙관을 갖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역시나 좀 기술적인 움직임을 너무 믿기보다는 어떤 시장이 어떤 돌아갈 수 있는 이슈와 관련된 종목들을 잘 공략하면서 그런 좀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매매를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오늘 시장도 보면 좀 판단이 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내일 일장에도 반등이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를 걸기보다는 이슈에 집중을 조금 더 해보시라 설명드렸습니다. 주무관님,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주식 명언 가지고 오셨나요? 네, 관련된 내용이겠죠? 네. 네, 오늘 명언은 이슈의 순환 흐름을 놓치지 말자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좀 전에도 제가 얘기를 해드렸어요. 분명히 전거래일에 우리 양대 지수가 플러스 움직임을 줬습니다. 양봉을 줬기 때문에 한 이틀 정도의 음봉을 좀 장악해 줄 수 있는 또는 관통해 주는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인 움직임만 보면 연속 양봉이라든지 강한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오늘 막상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 또 시장이 진행되면서 안 좋은 이슈가 나와버리니까 시장 자체가 마이너스로 돌아서 버리는 거죠. 그리고 어제 샀던 외국인 투자 주체도 코스닥 시장에서도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이슈라고 하는 것 자체의 등급이 이제 있는 거죠. 이슈는 종목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 있고 시장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시장 움직임은 어차피 선행 증시가 아니라 후행 증시입니다. 선행 증시 움직임에 연동되는 이슈의 방향성에 따라서 후행 증시는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후행 증시가 전날 장대 양봉이 나왔다고 해도 글로벌 증시에서 악재가 나면 장대 음봉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어떤 움직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바라보는데도 우리 지수를 바라보는데도 차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이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슈의 흐름을 봐야 된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중기조에 미국하고 중국의 무역 협상 악재가 터졌어요. 기본적으로 미 증시는 그 부분들이 반영이 크게 안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 증시에는 더 연동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오늘장 조정 전환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를 예측하고 거기에 맞는 좀 보수적인 전략을 취해줬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시장이 그래도 올라가겠지라는 인식 속에 종목을 들고 있다가 종목이 떨어져 내려온 종목들이 오늘도 오른 종목보다 많기 때문에 괜한 손실을 보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종목 이슈죠. 뭐 시장이 떨어지건 오르건 시장이 오를 이슈가 있건 떨어질 이슈가 있건 간에 종목 자체에도 이슈가 있는 겁니다.
9월에도 뭐 우리나라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슈의 어떤 강세 현상들도 있었고 그 외에 다양한 이제 기본적인 종목 그룹군에 대한 이슈들이 있는데 이런 그룹군에 대한 이슈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떨어지거나 오르건 상관없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이 올해 하반기 6월, 7월에 굉장히 많이 밀렸잖아요. 대부분의 종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떨어진 이유가 결국에는 우리나라 움직임을 넘어서는 전반적인 산업군 전체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본 수출 규제에 의한 시장 하락이었는데 여기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일본 수출 규제 반사액이나 애국 테마 종목들은 급등이 나왔다는 얘기죠. 이게 종목의 이슈라는 거예요. 시장의 이슈가 가장 중요하지만 종목의 이슈가 또 있으면 종목의 차트가 안 좋더라도 오를 수 있고 시장이 떨어지더라도 오를 수 있다.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보통 종목을 볼 때 차트만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죠. 물론 차트만 보고 매매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시장이 정상 범위로 그냥 뭐 일정 반등과 하락을 적정 수준에서 반복할 때는 차트가 못난 종목보다는 잘난 종목, 역별보다는 정별에 있는 종목이 올라갈 확률이 더 높은 게 맞거든요. 근데 앞서서 이야기해드렸듯이 좋은 차트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 자체가 떨어지는 글로벌 악재 때문에 우리 증시가 밀리면 정별 차트가 역배열되기 쉽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종목 이슈 부분들이 있어야지 종목이 급등을 하는데 차트 잘 만들어놨는데 갑자기 악재가 터져봐요. 그 종목 그룹군 자체 악재, 종목 자체 악재가 터지면 장대 연봉이나 개파락 추세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차트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고 종목 매매를 할 때도 항상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이슈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하반기 시장에서 시장이 오르건 떨어지건 또 내가 보는 종목의 차트가 좋건 나쁘건 수익 부분들을 꾸준히 내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 이런 이슈의 순환 흐름, 계속 새로운 이슈가 생기고요. 생겼던 이슈는 죽게 됩니다. 죽을 이슈를 계속 갖고 가는 것도 좋은 전략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슈의 순환 흐름에 맞춰서 내가 적정, 다시 부각될 수 있는 이슈, 새로운 이슈 부분들을 자꾸 찾는 노력.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매매한다면 시장이 떨어져도 수익을 낼 수 있고 시장이 올라가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차트가 나쁘더라도 금방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이런 매매 종목들을 찾을 수 있으실 테니까요. 차트보다는 이슈에 집중하는 매매를 해보시라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의 주식 명언은 이슈의 순환 흐름을 놓치지 말자라고 한마디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투자병법에서는 계속해서 그달, 그 주의 핫한 이슈들 미리미리 소개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한 발자국 더 앞서 나가는 투자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편입주 AS 시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편입주는 솔브레인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은 이틀 전에 목표가 85,000원에 도달을 했습니다. 종관이 그날 급등세를 또 보여줬잖아요. 네. 어떻게 보셨을까요? 역시나 뭐 이슈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뭐 전거래일이 장세가 반등이 좀 나왔긴 했지만 사실 여러분들 솔브레인을 제가 이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리고 선취해 놓으신 분들은 시장의 상승력보다도 최소 2배, 3배 이상의 월등한 급등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제가 바로 이전 직전 강의에서 여러분들한테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종목에 대한 재부각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고 그와 관련돼서 핵심적인 수출 규제의 메인이었던 소재 세 분류 그중에서도 가장 시세가 처음부터 강했었던 불화수소 관련주 쪽으로 집중을 하면 좋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렸었던 것 같아요. 바로 솔브레인이라는 종목이 그 불화수소 관련된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지금 메이저 3대 IT 업체가 100% 국산화를 추진하고 지금 확정 짓고 있는 불산액과 관련된 재료를 가지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처럼 SK하이닉스를 제외한 삼성과 LG 쪽에 직접적인 불산액을 납품하는 업체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었죠. 차트를 보시면 그때 강의를 해드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갖다가 편안하게 보시면은 월요일 날 음봉 눌림에서 해주실 수 있었을 거예요. 뭐 제가 바로 급등 안 나올 거니까 천천히 선취하면 된다고 분명히 알려드렸죠.
음봉 선치 가볍게 해놓고 있었더니 사고 나서 그 다음 거래일, 1거래일 만에 주가가 이렇게 20% 이상 급등이 나버리는 거죠. 목표 주가 바로 돌파하고 9만 원도 돌파가 나오면서 사실상 여러분들이 즐기면서 팔 수 있는, 그리고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오늘 음봉이 나올 땐 알아서 파실 수 있겠죠. 8만 5천 원이 목표 주가였기 때문에 그 구간 가격이 뭐 이탈될 때 팔아도 수익은 충분하고, 또 그 위에서 시가 자체가 떨어지는 시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보통 바로 팔아야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엔. 그런 음봉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수익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처럼 시장이 어떻게 되더라도 이슈만 여러분들이 잘 잡는다라고 한다면 좋은 수익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 추천주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슈의 중요성을 체감하게 하는 종목이었습니다. 솔브레인 확인하고 오셨고요. 두 번째 편입주는 램테크놀로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몇 거래일 전에 상한가에 도달한 종목인데요. 오늘은 또 부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문가님,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상 굉장히 의미 있는 종목이에요. 네. 저번에 얘기를 해드렸지만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상위 1% 이 투자병법 강의를 시작한 그 첫날 추천주로 제시해드렸던 종목이죠. 한창 일본 수출 규제 관련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해드렸을 때, 이 종목은 이제 시간은 조금 흘렀다가 시세가 터진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 종목 시세 덕분에 사실 솔브레인 수익을 추가적으로 가져갈 수 있었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왜? 이 종목이 그 강의 날짜에 올랐었기 때문에, 강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차트를 보시면은, 자, SK 하이닉스 쪽에 불산액을 공급하는 게 확정된 관련 종목입니다. 그래서 주도주로 부각이 됐고요. 그리고 추가 급등 시세가 어제 또 강하게 나왔네요. 역시나 솔브레인하고 메인급으로 같이 움직였고요. 그래서 아마 즐겨서 보시고 계시면 될 거다, 더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더 올라가죠. 그래서 뭐 11,000원 이상 거까지 시세가 나오면서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거의 중박급 수익이 가능한 종목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한 50% 정도 넘는 수익을 여러분들이 가져갔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번 축하들 드리고, 또 이런 종목 드릴 수 있도록, 이런 종목이 뭐 맨날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제 종목들을 잘 따라 하시다 보면 이런 중박금 종목이 종종 나오니까요. 여러분들 이 방송 고정 시청하시면서 온라인 방송도 열심히 참여하시면서 좋은 종목들, 좋은 강의 잘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램테크놀로지까지 편입주 AS 시간 가져봤고요. 이러한 솔브레인 램테크놀로지의 후속주들을 또 온라인 방송에서 공개가 되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온라인 방송에서는 어떤 이야기 해주시나요? 네, 제가 이슈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오늘 강하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바로 그 이슈에 대한 얘기를 다뤄볼 겁니다. 이제 곧 10월 셋째 주가 옵니다. 뭐 아직 다음 거래일도 남아있지만 끝나면은 셋째 주예요. 우리가 제가 예전에도 알려드렸듯이 지나간 이슈만 집중하면 안 돼요. 항상 새롭게 부각될 수 있는 이슈, 이런 애들을 앞으로 찾는 작업이 중요한데, 그래야지 선점해놓고 크게 먹을 수가 있거든요. 바로 10월 셋째 주에 최대 빅히트를 칠 수 있는 참신한 이슈에 대한 소개를 해드릴 거고, 거기에 속해 있는 특급 추천주를 여러분들한테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제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방송 놓치지 않으셔야 램테크놀로지나 솔브레인 같은 종목도 잡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병법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사이트가 뜹니다. 사이트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요. 지금 반짝이고 있는 방송보기 버튼만 누르시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오늘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주제로 강의 준비하셨나요? 네, 9월에는 조금 그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10월에는 시장의 이슈가 상당히 순환을 많이 돌고 있어요. 맞아요. 지금. 짧게 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10월의 시장 이슈에 여러분들이 적응을 못하시면 수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또는 잘못 들어가면 큰 손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10월 시장 이슈에 대이동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거든요. 잠시 후에 여러분들 강의 코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이번 달 들어서 많은 이슈들이 소용돌이 치고 있는데요. 어떠한 이슈를 점검해 주실지 지금 바로 상한 김용덕 전문가의 강의 시작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상한 김영덕 대표입니다. 오늘 강의 여러분들 10월 쉽지 않습니다. 그죠? 9월은 여러분들이 조금 쉬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나름대로 외국인 열심히 사지는 않았지만 시장이 좀 오르는 위주였기 때문에 시장이 무조건 오르면 오르는 종목이 더 많죠? 시장이 양봉을 줬는데 거래소 코스닥에서 떨어지는 종목이 더 많은 날은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증시에서도 그런 날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사도 확률적으로 50%보다는 더 수익률 확률이 있는 시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10월에 들어와가지고는 오르는 시장보다 지금 떨어지는 시장이 많고 음봉이 많습니다. 그리고 변수가 너무 많아요. 오히려 우리가 긍정적으로 기대했었던 이슈가 악재로 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시장도 떨어지는데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이슈가 악재로 변해버리면 수익을 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공략할 수 있는 이슈의 범위가 자꾸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장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종목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슈 잘만 고르면 이제 되겠다. 이슈는 여러 개가 지금 분위기가 있으니까 이 생각을 했을 텐데 그 이슈들도 하나씩 죽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악재에 빠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뭐 이럴 경우에 이제 상한 김영덕 대표가 여러분들한테 10월 현재 나오고 있는 이슈들 이걸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또 한 번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앞서서도 이야기해드린 것처럼 시장의 10월 이슈의 이동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이슈를 관심을 가져야 되고 어떤 이슈를 주의해야 되며 왜 그런지 또는 앞으로 어떻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거거든요. 자, 10월 이슈의 대이동. 자, 보시면은 10월 이슈는 계속 변하고 있다. 첫 번째, 북미 정상회담이 난항 속으로 들어가 있다. 자, 변수가 무엇이냐? 이걸 이제 알아볼 수 있어요. 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9월 후반이죠. 경협주가 한번 뭐 상한가 잔치는 못 벌었지만 주도주 위주로 준상한가라든지 변동성을 상당히 강하게 키워주는 모습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셨을 겁니다. 그게 왜 그랬나요? 네. 미국에서 강의를 뭐 한번 해드렸습니다만 볼턴이 경질이 되고 나서 북한에서 극매파가 경질이 되고 나니까 이제 우리하고 좀 뭔가 좀 더 유연한 대화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 정상회담 이제 한번 해보자 올해 안에 북한에서 이거를 대놓고 얘기를 해줬다는 얘기죠. 이제 뭔가 얘기가 통하겠구나. 그래서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올해 안에 열릴 수 있고 뭔가 미국에서도 좀 북한한테 유리한 북한도 뭔가 좀 더 이제 부정적이 아닌 사고로 미국과 같이 대화를 해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경협주들이 강하게 한번 강세 부각이 될 수 있는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우리가 한번 가져봤던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진행된 실무협상에서 얼마 전 실무협상에서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 나와버렸죠. 안 좋은 소식이 나왔다. 무슨 소식이 나왔어요? 실무협상이 빠르게 결렬이 되는. 실무협상이 빠르게 결렬. 원래 일정 시간조차도 채우지 않고 그냥 북한의 김명길이 회담장에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미국이 빈손으로 나왔다. 미국이 빈손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미국이 빈손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이제 뭘 얘기하냐면은 예전 그대로 무엇 하나 바뀐 것 없는 회담 내용을 가지고 왔다는 얘기예요. 이전에 하노이에서 회담이 결렬될 당시도 볼턴이 직접적으로 그 관련 회담 의제 부분들을 조율해서 낼 때 당시에 김정은 위원장이 굴욕을 겪을 정도로 기분 나쁜 의제를 집어넣으면서까지 회담이 진행됐기 때문에 사실상
결렬이 된 거거든요. 그때도 만찬이고 뭐고 다 취소돼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그와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북한이 지금 미국이랑 대화를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죠? 볼턴이 이제 없어졌고, 그리고 미국도 이제 뭔가 조금 단계적인 비핵화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미국에서도 해주면서 북한의 기대감을 자극했고, 그렇다면은 북한도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충분히 내주는 부분들을 보여줬으니 뭐 1차적으로 기대할 만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를 사실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나오지 못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바뀌지 않았고 북한은 미국한테 기대했던 것이 나오지 않으니까 실망했다는 얘기죠. 자, 잘 생각해 보면요. 이번 북미 실무협상은 북한이 적극적으로 원해서 했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볼턴이 경질되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래 이제 정상회담을 할 수 있을 조건이 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죠. 마치 북한이 이제 우리 열심히 해볼 테니까 협상해달라고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입지가 안 좋아지면서 내년 재선을 위해서 뭔가의 완성체, 자기의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북한한테 어필을 했었던 거예요. 언제든지 대할 준비돼 있다. 언제든지 돼 있다. 나와라. 김정은 위원장 미사일 발사 좋아한다. 오케이, 아무 상관없다. 우리 지금 북한 이것저것 다 잘 챙겨줄 준비 돼 있다. 그래서 북한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예전과 바뀐 게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뭐 빈손으로 안 나왔겠죠. 미국이 뭐 바보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나와가지고 핵 포기해 그냥 우리 줄 거 아무것도 없어 이랬겠습니까? 뭔가 갖고 나왔죠. 근데 예전하고 변한 게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의 현재 시점의 기분이 어떤지를 이제 볼 수 있어요. 보면은 북한 김명길이 이준의 북미 협상 재개돼서 회의적이다. 여기 역겨운이라는 말까지 썼죠? 역겨운이라는 말까지 썼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당장의 미국이 기존 실무회담에서 갖고 나온 내용에 대해서 바뀌는 게 없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회담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준의 북미 협상 재개를 회의적이라는 얘기는 왜 나왔을까요? 미국이 이준의 회담이 재개될 수 있을 거다라는 것을 북한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먼저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북한은 준비가 안 됐는데 미국이 일단 대외 선전용으로 먼저 한 거예요. 그럼 북한이 이준에 뭔가 빨리 생각을 해서 다시 그래 하자. 뭐 이준에 아니면 아예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뭐 이런 압박을 좀 준 거거든요. 근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이런 상태라면 뭐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역겨운 회담은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이번에 회담에서 어떤 내용들이 오갔냐면요. 북한이 원했던 것은 기본적인 세계은행, 금융권, 그리고 또는 이제 뭐 국제기구, 뭐 WTO 무역기구라든지 이런 데에 북한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부분들이나 아니면은 좀 더 기대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이제 완전한 정전협정을 넘어선 평화, 종전선언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할 수 있는 걸 미국이 갖고 나오길 원한 거예요. 왜? 이미 북한은 지금 핵시설을 폐기했고 그다음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는단 말이죠. ICBM을 발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핵에 대한 포기 의사를 이미 그리고 너희들을 공격하겠다는 의사, 하지 않겠다는 의사 이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정도 내줘라. 이제 볼턴 없으니까 이런 거 정도 단계적인 비핵화로 내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미국이 회담장에 뭘 들고 들어갔냐면은 제재 완화 조건을 들고 들어가긴 했습니다. 뭐냐면 석탄이라든지 농업 관련된 수출과 관련된 제재를 3년 정도 유예해주겠다. 3년 정도 유예해주겠다는 얘기는 3년 뒤에 또 제재를 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산업군은 다 안 돼. 요거 정도는 우리가 해줄 수 있고 그 선결 조건이 뭐다? FFVD.
완전하고 완벽한 비핵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FF라는 게 뭐냐면 파이널 풀이거든요. 파이널 풀이에요. 최종적이고 완전한 비핵화 부분을 우리는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라는 걸 이번에서 얘기한 겁니다. 이걸 되게 안 좋아해요. 북한이 이걸 되게 안 좋아하는데 이게 그렇다 쳐도 뭐 종전선언이라든지 이런 무역 전반적인 세계은행이나 WTO는 전체 무역 제재를 일정 부분 풀어준다는 내용이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런 걸 원했는데 벌써 FFVD를 갖고 들어오고 거기에 정말 노후한 농업이나 석탄 정도, 완전 1차 산업이잖아요. 석탄 산업군에서 1차 산업이고 농업도 1차 산업입니다. 현재 북한의 경제에 거의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자체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3년 유예를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2주 안에 무슨 회담을 하겠냐라고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좀 다급해졌는지 그 내용은 조금 있다 하고 보시면은 결렬되자마자 북한이 기록 영화를 틀어버립니다. 북한에서. ICBM 발사 장면을 방영해버려요. 이거 뭔 얘기예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대할 거면 우리 이제 장거리 미사일 실험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네, 이거 안 하고 있었던 건데 이거 하겠다? 이거 뒤에는 핵실험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협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급해져가지고 이거 대화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미일 북핵 대표가 비밀리에 워싱턴에서 회동을 했습니다. 네, 회동을 했었어요. 불과 뭐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회담을 했는데 이거를 원래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하는데 국무부에서 이걸 이번에 발표했습니다. 이걸 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네, 미국에서 공개를 하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게 됐는데 여기서 바뀐 게 있습니다. 북한을 이제 어떻게든 대화 길로 끌어내야 되니까 FFVD 대신에 완전한 비핵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오는 FF에서 F자를 하나 뺀 비핵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싫어하는 어떤 비핵화 전략이 아니라 예전 전략. 볼턴이 추가로 넣은 게 FFVD거든요. 근데 원래 미국이 최초에 가져왔던 거는 FVD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걸 한 단계 낮추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북한하고 미국의 회담이 상당히 난항이에요. 근데 원론적인 구조로 따지면은 미국도 솔직히 북한을 갖다가 세계은행 거래할 수 있는 등재해주기가 그렇고 또 기본적으로 무역기구에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제재를 풀어주는 수단까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최대한 제재를 완화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건 종전선언에 대한 확정적인 체제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종전선언을 했다는 얘기는 더 이상 북한이 어디를 공격하지 않을 수 있는 나라다. 이제 전쟁은 끝났다는 걸 선포해 주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해줄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게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비핵화는 이제 FFVD가 아니라 FVD를 한다면 북한이 조금 대화에 나설 수 있는 분위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직까지는 경협조에 대해서 북한의 반응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미지수지만 이제 북한과 미국의 대화가 10월 중 어느 시점에 다시 한번 재부각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이슈를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느냐라는 게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이죠. 아직은 아니다. 북한의 반응이 나와야 돼요. 어차피 주가가 올랐다 바닥으로 타내려 있습니다. 경협주가. 그리고 못 올라가요. 악재가 상존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했다고 해서 경협주가 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필요한 거는 북한의 호응. 그것만 있다라고 한다면 10월에 다시 한번 경협주가 강하게 한번 준상한가 랠리를 보이는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내용. 두 번째, 돼지열병 다시 크게 움직일 수 있는가? 사실 돼지열병 이슈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9월 중반 이후부터 엄청난 확산이 이루어질 거고 크게 부각이 될 테니까 관심을 가져라라는 얘기를 강조해드렸고요. 그게 정확하게 적중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수익을 또 챙길 수 있었던 분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 이 이슈를 지금 다뤄보냐라고 한다면 사실 돼지열병 이슈가 13번째 확진이 나온 이후로 여기까지가 가파랐죠? 9번째부터 13번째가 갑자기 막 물밀듯이 나오면서 돼지열병 이슈가 강하게 다시 한번 올라갔었다고요? 네, 9월 후반에. 근데
보시면은 13번째 이후로 지금 14번째 확진까지 오늘 딱 나왔는데 이 시간이 오래 걸렸던 거예요. 여기저기서 계속 음성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돼지열병 관련주들 중에 주도주들 2-3개 빼고는 다 밑바닥으로 지금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물린 분들도 상당히 아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돼지열병 이슈는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도 그렇고 강의에서도 뭐라고 그랬죠? 무조건 주도주를 해라. 그때그때 주도주를 해라. 그래야지 먹을 게 있고 그래야지 수익을 낼 수 있다. 왜? 후속주까지 움직일 수 있는 내용이 나오려면 엄청난 확산이 계속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끊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지금 내용을 보시면 14차까지 나온 내용, 13차까지는 저번에 강의를 해드린 내용이에요. 여기가 쫙 13차입니다. 그죠? 네, 여기가 14차예요. 그럼 재밌는 걸 알려드릴게요. 재밌는 거를. 자, 보시면은 1차 파주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2차 이쪽 연천 지역에서 나오면서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와, 파주와 연천이 뚫렸다. 그리고 나더니 갑자기 김포 지역마다 하나씩 터져요. 그리고 나더니 또 이쪽 파주 쪽.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몰려가서 한꺼번에 막 5, 6, 7, 8, 9 강화에서 5개가 터져버립니다. 강화 100% 살처분, 파주 100% 살처분 다 살처분을 사실상 결정을 했죠. 김포까지. 세 지역. 왜? 제일 빈도가 높게 많이 발생을 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뜸한 거예요. 이랬을 때 돼지열병 이슈가 강하게 가려면 중요했던 건 여기 보시면은 포천에서도 의심 신고가 있었고요. 양주에서도 의심 신고가 중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지도상으로 안 보이지만 국내 최대 양돈 농가들이 몰려있는 충남 지역에서도 2번의 의심 신고가 있었는데 다 음성이 돼버립니다. 거의 5개인가가 음성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사실상 돼지열병 이슈 주도 종목 정도를 빼고는 다 죽어버린 거예요. 주도 종목 많이 궤펜지였던 건 아실 거고. 근데 이번에 14번째 확진이 어디서 나왔냐. 연천인데 이전 2번째 발생 지역에서 한참 떨어진. 그리고 바로 옆쪽으로 지나가면 이제 강원도 쪽으로 갈 수 있는 지역에서 추가 확진이 나온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다시 한번 보시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보시면 ASF 발생, 아프리카 대륙병 발생 지역 외에 완충 지역을 뒀죠. 완충 지역을 이만큼 넓힙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강원도까지 가요. 연천 바로 옆이 이제 강원도입니다. 마지막 발생. 그러니까 강원도로 벌써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발생됐다는 얘기는 이 중간에 발생이 또 될 수 있다는 얘기고 이런 데로 내려왔을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음성이 많이 나왔지만 동일한 음성이 나왔던 적성면에서도 음성 이후에 확진이 나왔듯이 언제든지 동일 지역에서 확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지금 확산될 가능성이 다시 한번 높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앞서서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 이 돼지열병 이슈와 관련돼서 다시 크게 한번 움직일 수 있느냐. 10월 달 다시 한번 확산이 좀 크게 나오면서 돼지열병 이슈가 전방위적으로 강세를 칠 확률은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우선적으로는 얘기 드린 것처럼 의심 신고에 대응하지 말라. 무조건 확진이 나왔을 때 그 뒷장이나 그날 장중 주도주 위주로 먼저 공략을 하시라는 거예요. 왜? 주도주가 먼저 움직이니까. 그리고 나서 이게 확산이 계속 더 커지면 그때부터 안 올라있는 후속 종목을 공략하면 더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돼지열병 관련주는 관심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걸 얘기 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은 이제 오늘 가장 시장의 메인 이슈, 사실 악재. 이슈라기보다는 악재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난기류다. 자, 그럼 미중 무역 협상이 왜 난기류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중 무역 협상이 성과가 없을 것 같다. 고위급 협상 일정도 단축이 됐다. 네. 1차적으로 차관급 실무 협상은 벌써 그 중국 측 차관 대표들이 미국 농장을 방문하지 않고 귀국을 해버려가지고 이 장관급 협상에 대한 기대치도 낮아졌잖아요. 근데 10일하고 11일 날 장관급 협상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중국 관련주를 알려주고 중국 관련주가 급등을 한번 해서 수익을 또 낼 수 있게 해드렸잖아요. 근데 고위급 이 장관급 협상 전에 또 실무 협상을 합니다. 자체적으로 실무진들이. 근데 여기에서 지금 성과 없는 내용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고위급 협상 일정이 단축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무슨 이제 얘기가 나온 거냐? 무슨 얘기가 나온 거냐? 기본적으로 미국하고 역시 중국의 문제를 따져봤을 때 이번 무역 협상을 누가 하자고 했느냐? 누가 빨리 하고 싶어 하느냐? 미국입니다. 트럼프가 지금 탄핵론에 휩싸이면서 이걸 타파해 보려고 분위기 돌리려고 한 게 중국하고 빨리 무역 협상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무슨 의제들을 갖고 나오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중국은 여유가 있는 거예요. 니들이 하자고 그랬잖아. 예전처럼 쫓기는 입장에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내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협상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미국은 중국이 뭐 예전처럼 하겠지? 예전 원안 모델을 그대로 들고 와서 협상안을 제시한 거예요. 차관급도 그랬고 이번 장관급 협상에서도 실무진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제 자체가 거의 거론되지 않았는데 미국이 원한 건 뭐예요? 기본적으로 농업 수입 확대,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 그다음에 중국의 불법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법정 개정을 하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기술 이전 문제까지 걸고 들어갔죠. 이게 핵심 4개 사항인데 중국이 이번에 하기로 한 의제는 딱 2개. 이거 아니면은 얘기할 거 없다. 이게 뭐죠? 농업 확대는 우리가 해주기로 했으니까 이거 생각해 보겠고 지적재산권 2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협상을 해보겠다. 이거예요. 차이가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얘기를 해봐야 합의될 가능성이 없는 거죠. 백악관에서는 뭐 나름대로 잘못된 얘기다, 충분히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거예요. 미국은 모든 걸 뺏으려고 하고 있고 중국은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는 요거는 내주겠다. 다음 얘기는 나중에 해보자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오늘 밤이죠. 이제 미국 시간으로 낮에 열리는 거니까 우리가 잠잘 때 또 우리가 저녁 이후 기조 시점 미증시가 열릴 때 그 뒤에 나오게 될 텐데 중국 관련주에 대해서는 사실상 매매가 주의. 오늘도 안 좋게 좀 장중에 음봉을 치기 시작했지만 추가로 빠질 확률이 높다. 왜? 협상이 될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결론적으로 3개 이슈 분야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 경협주는 앞으로 기대감은 있지만 여전히 관망을 하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대절병은 확산은 앞으로 지속이 될 것 같으니까 단기 매매로 주도주 위주로 확진 사례를 확인한 뒤에 단타성으로 일단 관심을 가지라시라는 얘기고 미중 무역 협상은 앞으로도 난기류가 상당히 예상되기 때문에 중국 관련주는 빠르게 현금화시키시고 가지고 계시다면 더 이상 당분간 관심을 갖지 않기를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지금 아프리카 대절병만 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대안은 없는가? 있겠죠? 지금 정부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슈가 있어요. 그리고 그 분야가 어떤 분야가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어디서 공개할까요? 자, 오늘 밤 온라인 무료 방송에 참여하시면 아까 얘기해드렸듯이 10월 셋째 주 데이트를 칠 수 있는 새로운 따끈따끈한 이슈와 관련 추천주를 제공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이 방송 끝나고 온라인 무료 방송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그동안 우리 시장에서 중요한 이슈로 작용했던 총 3가지 이슈를 총정리하고 오셨습니다. 그럼 이제 편입 관심주 확인해 볼 텐데요. 종관님, 첫 번째 편입 관심주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아무래도 제가 오늘 강의에서 네. 3개 이슈를 했는데 공략해볼 만한 대상이 아프리카 대절병밖에 없었죠. 네. 그 관련주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주도주는 마니커 FNG라는 얘기를 해드렸지만 우리가 조금 더 앞을 내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도주는 아니지만 백신 개발 가능성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기업을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이제 CTC바이오라는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은 우리나라 대표 동물약품, 또 인체약품, 사료첨가제 등등 관련된 거의 그 전방위적인 의약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백신 개발을 우리나라 여러 제약사에서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속도가 높습니다. 이제 거의 일정 시간만 흐르면 돼지한테 직접 임상을 해볼 수 있는 단계까지 기술 개발됐다고요.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을 한 지 120년이 지났는데 백신을 개발한 나라가 없습니다. 제약사가 없어요. 지금 거의 근처에 가 있는 나라들은 또 제약사는 몇 개는 있는데 유럽권에도 있고 아직 완성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만약에 먼저 개발을 낼 수 있다고 했을 경우 전 세계적인 판매를 할 수 있겠죠. 자, 차트를 보시면은 그런 기대 심리로 주가가 이제 단기 변동성 상승 움직임들이 이렇게 백신주 기준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시세가 사실 강도에 비해서 별로 안 났어요. 백신 개발 가능성이 높은데도 시세 변동성은 크게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응축이 된 시세일 가능성이 높고 보시면은 지금 거래가 터질 때마다 양봉에서만 터졌지 음봉일 땐 거의 무거래입니다. 사실상 한 번 튀면 상당히 강한 시세, 또 백신 개발을 했다고 하면 점상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해당 종목은 다음 거래일 시가 이내 매수 전략 충분히 편안한 선취 가능할 거로 보이고요. 목표 주가는 직전 최대 고점 몸통 위치한 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 기조 5,200원 정도, 직전 최대 저점 정도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편입 관심주는 CTC 바이오입니다. 말씀드린 가격 전략 그대로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두 번째 편입 관심주는 온라인 방송에서 소개됩니다. 종목이 어떤 종목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 무료 방송에 네. 참여하는 분들을 위한 종목이기 때문에 10월 그 셋째 주에 강세를 보일 확률이 가장 유력한 이슈 분야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릴 거고 거기에 속하는 종목들 중에 가장 히든 시세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이런 종목을 제시를 한 종목 해드릴 건데 그게 바로 이 종목입니다. 정부가 사실상 밀어주는 이슈예요. 이 이슈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화끈하다는 얘기죠. 한 번만 나라에서 언급을 해줘도 관련주들이 중상가, 상한가 시세를 쉽게 갈 수 있는 이슈 분야이기 때문에 요게 한번 지금 부각될 타이밍이 됐거든요. 요게 부각이 된다면 시장이 안 좋더라도 상한가 랠리들을 종목들이 볼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중에서 주도주급 종목을 준비했다는 게 첫 번째 힌트고요. 두 번째는 역대급 거래량입니다. 사실상 지금 나온 어떤 거래량 중에 가장 강한 거래량이 터지고 있는데 가격이 안 떨어지고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럼 관리를 해주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강하게 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 종목이 한 번 시세가 떠지면 또 상한가가 터지는 종목입니다. 상한가를 갈 수 있는 멋쟁이 종목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 종목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앵커님이 알려주실 겁니다. 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병법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사이트가 뜹니다. 사이트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요. 지금 반짝이고 있는 방송 보기 버튼만 누르시고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투자병법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도 알찬 정보와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